2018년 7월부터 만남을 이어왔던 39살 김씨와 31살 정여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부산 동구의 한 키스방에서 만났어요. 21살 정여인이 거기 직원. 그렇게 알게 된 두 사람은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소를 방문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정여인이 업소를 그만둔 후에도 김씨는 돈을 주면서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 11월쯤 이 김씨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여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 그쯤 정여인 또한 김씨를 안 만나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슬 정여인이 김씨의 연락을 피하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 김씨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내가 이제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왜 내 연락 안 받아? 날 차단한 거야 지금? 그렇게 2019년 12월 해선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엔 아무도 널 못 가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너나 나나 그냥 다 죽자. 정여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김씨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로 12월 27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 도구 칼을 구입해요. 그렇게 정여인의 집으로 갔는데 어라, 이사 갔다네. 와, 이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로 이사 갔지? 그때부터 이 김씨는 미친듯이 약 2달에서 3개월 동안 정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김씨는요, 심부름센터에 전화까지 합니다. 왜? 정여인 집 알아내려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실패를 합니다. 못 알아내요. 그래서 결국 이 김씨 범행 도구와 장갑 이런 걸 딱 들고요, 피해자가 이사했다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인근을 그냥 막 배회합니다. 이 근처에 어딘가로 이사했다고 그 얘기까지는 수소문에서 들었는데 정확히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무작정 칼과 범행 도구를 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마주치겠지. 그렇게 약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어라? 정여인이 저기 있네? 찾은 겁니다. 그렇게 바로 뒤따라가서 정여인의 집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정여인은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김씨는 다시 정여인의 집을 찾아가 이번에는 벨까지 누릅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정여인의 친언니였어요. 김씨는 천연덕스럽게 안녕하세요. 제가 정여인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정여인 있습니까? 연기를 했습니다. 받을 돈은 개뿔. 아무것도 몰랐던 친언니는 지금 정여인 없는데. 그래요? 정여인 몇 시에 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여인의 귀가 시간을 알아냅니다. 동생 정여인 한 6시 좀 넘어서 올 거예요. 이 말에 같은 날 저녁 6시 40분쯤 신문지로 싼 흉기를 딱 들고 정여인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다 같이 죽자면서 자해하고 막 생쇼를 하더니 정여인을 무참히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이 김씨는요, 정여인을 죽이겠다면서 무려 3개월 가까이 주소도 모르는 정여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오롯이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흉기를 들고 그냥 찾아다닌 거잖아요. 이 김씨는요, 범행 중에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 정여인을 딱 제압하고 눈앞에 있는 정여인의 친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정여인 죽일 거거든? 내가 죽이고 나면 딱 3분 뒤에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그리고 바로 친언니의 눈 앞에서 동생 정여인을 수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와, 이 언니 어떡해요. 이 언니는요, 당시에 친동생 정여인에게 향하는 칼을 나서서 막으려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또 김씨 몰래 밖으로 나가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골절되는 상처도 입었습니다. 이런 정황만 봐도 이 언니의 트라우마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범인 김씨는 피해자 친언니한테 내가 네 동생 죽이고 나면 3분 뒤에 신고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포자기 한 듯이. 하지만 돌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김씨 딴에 어차피 정여인 죽이면 내가 용의선상에 바로 오를 것이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난 이 범행을 해야겠다. 왜? 정여인은 죽어도 마땅하니까. 정여인은 나한테 잘못한 게 있고 고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 간다 한들 난 이 짓을 꼭 해야겠다. 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했다. 내가 원했던 걸 이뤘으니 경찰에 신고해라. 난 두렵지 않다. 오롯이 죽일 생각으로 3개월 동안 이 피해자만을 찾아서 헤맨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의 합리성, 당위성. 신고해라. 그래도 피해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아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찰에 체포된 후 김씨는 범행 도구에 대해서 죽이고 낙동강 물속에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3일에 걸쳐서 낙동강 물속을 다 뒤졌습니다. 왜냐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유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거든요. 찾아야 했거든요. 물속에 칼을 던졌대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 낙동강 물속이 엄청 맑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이거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수색 3일째 날 칼 발견됐습니다. 이 김씨는요, 제가 상세하게 피해자의 상태를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 정여인을 내 연락 안 받는다고 나랑 연락을 끊으려고 한다고. 친언니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 동생을 눈앞에서 잃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로 존엄한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0년. 계획범죄였는데 잔인한데 30년? 끝? 당연히 항소가 이어졌고 2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도망쳐 나오다 넘어져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다.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1심 재판부의 30년형은 너무 가볍다. 라며 5년 더 끌어올려 35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에서 35년. 솔직히 35년도 그렇게 승에는 안 차요. 2심 재판부에서 5년을 더 늘린 이유는요. 이 김씨의 범행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홧김에 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2달에서 2달 반 정도 치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 언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이런 여러가지 모든 것을 종합한다면 1심에서 30년은 부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니 솔직히 그냥 무기징역을 때릴 순 없었나. 이 남자가 35년 살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또 이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잔혹한데. 그런데 무기징역이 아니야. 언니와 가족들의 트라우마가 너무 큰데 35년으로 그냥 끝난다. 김 씨는요, 이사간 정여인의 집을 알아내 죽이고야 말겠다면서 심부름센터에 전화도 하고 어디 지역으로 간 건지 알아낸 후에 한 달 동안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배회했습니다. 집 알아낸다고. 그리고 바로 죽였죠. 너무 이게 무섭고 소름 돋잖아요. 온니 정여인에게 범행하려는 그 생각 하나로. 정여인은 21살이었습니다. 꽃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언니 앞에서 여동생을 잔혹하게 죽였는데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